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명품이 되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명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했는데 공부를 한번 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명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신뢰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만약에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분을 누가 명품이라 하겠습니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품이 훌륭하셔야 된다. 성품이. 그 다음에 역량이 뛰어나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자, 성품이 훌륭하기 위해서는 성실성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성숙성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풍요의 심리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성품의 삼박자. 그 다음에 역량은 기능과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그 다음에 개념 능력을 갖추고, 마지막으로 상호 의존적 창의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역량의 삼박자 이렇게 기본 딱 틀을 잡아줬습니다. 오늘은 이 성품의 삼박자 성실성과 성숙성, 풍요의 심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야 구체적인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약속을 지키네, 약속. 약속을 지키며,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을 원칙으로 삼네. 이렇게 정리가 딱 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과연 성실이 뭐냐 했을 때 성실은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다 때 성자가 이게 말씀한 대로 그대로 실천해서 이루어진다 해서 성을 이렇게 씁니다. 이게 약속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을 원칙으로 이 약속을 지키는 대표적으로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부처님을 한 분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거 이야기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상징성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가 제일 약속을 잘 지킬까요? 사람이 약속을 잘 안 지키죠? 이 세상에서 제일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큰 소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싶으면 이 시계를 하나 딱 두고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 시계는 정말 1초 1초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약속만 잘 지키는 게 아니고 두 번 다시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도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 자기 일에 혼을 쏟고 있습니다. 이 시계를 닮아야 됩니다. 최고의 부처님. 늘 순간순간 깨어있고 자기 일에 혼을 쏟고 있는 이 시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태인들의 교육에서 유태인들은 13세만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자, 이 성인식을 할 때 세 가지 선물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성경을 하나 딱 드리고 두 번째는
시계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축의금을 모아서 드립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독립심을 길러주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보통 독일이나 미국 이런 데도 선진 국가들은 18세나 19세 이 정도 되어야지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하라고 각자 방을 얻어주고 나가서 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13세에 부모로부터 떠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앞서는 민족이 된 것은 빨리 부모로부터 자립심을 길러준 거예요. 홀로 서기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다 합친 거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경쟁해도 지금 유대인들 하나를 못 이기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교육의 힘이에요. 교육의 힘. 자,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성경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자기가 이제 독립해야 되니까 뭘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게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고 길을 가라고. 그래서 이 성경을 믿음, 즉 의지처. 두 번째, 시계를 꼭 사주는데 24시간이 공평하나 누가 더 부지런히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단다. 그래서 부지런히 쓰라고 시간을 아껴서 그래서 이 시계를 선물로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축의금을 꼭 드려요. 여기에 이제 자립심을 기를 수 있는 통장 하나를 만드는데 이런 거를 주로 펀드에 들든지 해서 이때 돈이 한 5천만 원씩 많은 분들은 한 8천만 원 이렇게 모아진다고 그래요. 이 13살 때 성인식 할 때 자기 생일날 친지들이나 혹은 그 부모님 아시는 여러 분들이 여기다가 못 오시면 축의금을 보내줘요. 통장으로. 그러면 이게 모이면 보통 한 5천만 원씩 된다더라고요. 5천만 원. 이러면 이거를 10년 동안 이 펀드에 들든지 해서 이거를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와드린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13살부터 23살까지 이 10년 동안 자기는 최소한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기본 자금이 1억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 10년 동안은 1억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뭘 하지 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첫 발을 이렇게 딱 디딜 때 1억이 자기한테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1억을 가지고 어디에 쓸 건지 준비하는 기간이 10년이에요. 얼마나 단단하게 자립심을 길러줍니까? 그냥 나가라는 게 아니고 현금을 1억 정도 주면서 앞으로 그 1억을 가지고 네가 출발할 수 있도록 아예 13세 때 먼저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좋아서 이거 우리가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5세 멤버들 시행할 건데 14세에 성인식을 해주는데 우리는 이게 성인식이라는 단어 따라하기는 그렇잖아요. 준비 기간인데 이게 왜 14세에 하냐면 일사천리로 풀리게 준비해 주려고 일사천리로 14세 이것도 10년 동안 준비 기간을 드려야 되겠다. 저도 앞으로 이거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너무 좋은 제도예요. 너무 좋은 풍습이에요. 본받아야 돼요. 왜?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24세에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일단 축의금보다 제가 이름을 하나 지어놨는데 사은보라고 그래요.
사자가 이렇게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사안부를 14세 때 되면 이렇게 각자 도움을 드리는. 네 가지 은혜가 뭐냐면 공기, 물, 땅, 또 햇빛. 이 네 가지 은혜를 앞으로 우리는 보답해야 된다. 즉 세상을 위해서 살아라 이 소리예요. 이런 것을 14세 때 우리도 그 생일날에 이렇게 해드리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이름을 국사식이라고 이렇게 제가 지어놨어요. 이 국사가 뭐냐면 나라의 스승이 되라. 좀 유대인보다 좀 거창하죠. 어차피 따라할 것 같으면 좀 세게 잘해야 돼요. 앞으로 장차 너가 이 나라의 스승이 될 인물이 되도록 지금부터 너를 응원한단다. 또 기대한단다. 그러면서 우리가 14세 되면 통장에 전부 다 주위에서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그걸 10년 동안 자기가 앞으로 운용해서 쓸 수 있도록 펀드라든지 이런 데 좀 이렇게 안전 자산으로 잘 이렇게 늘어나게 도와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청소년 취직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뭘 취직하려 하지 말고 창업을 하려고 하라니. 창업. 그럼 일자리가 저절로 창출이 되잖아요. 일자리 그걸 하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일자리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 일자리 하나를 더 주는 이런 준비를 10년 동안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 알아두세요. 성실성의 상징으로 시계를 선물하는 거예요. 성실성. 그래서 꼭 약속을 지키고 이 시계를 닮아가라. 시계의 법문을 기억하라 이 말. 시계는 이미 지나간 것에 연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땡겨서 걱정한 법이 없어요. 지금 여기 자기 있는 일이나 물건이나 사람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닮아가라. 우리 성실의 상징 시계라고 딱 생각. 그리고 항상 원칙을 지키는 자연의 법칙, 원칙. 이 자연의 법칙의 원칙은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하나는 숨 쉬는 거.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숨 쉬는 걸 잘 보십시오. 이 호가 뭐냐면 내가 먼저 주어라 이 말. 먼저 주어라. 주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산화탄소를 먼저 주면 여러분들은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칙은 내가 먼저 줘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실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콩을 수확하고 싶으면 콩을 땅에다 주듯이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셔야 돼. 이게 원칙이다. 원칙.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셔야 돼. 이게 원칙을 지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은 늘 원칙인데 하나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밤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래서 봄이 오고 날이 새듯이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화가 먼저 오면 반드시 그 뒤에 복이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가 오면 반드시 햇빛이 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름이 끼면 반드시 구름 거치고 햇빛 나는 이건 원칙이래. 이 원칙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눈 하나 깜짝합니다. 왜? 그 뒤에 나에게 복이 올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이렇게 자연의 법칙을 원칙으로 삼는 삶. 이게 성실한 삶. 근데 우리는 그동안 부지런히 하면 성실한 줄 알고 열심히 하면 성실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부지런히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 성실하다고 말할 수 없고, 또 자연의 법칙을 원칙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가치 기준을 원칙으로 세워놓고 이걸 따르도록 하는 것은 성실한 분이 아닙니다. 자기 가치 기준이 때로는 자연의 법칙하고 일치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 기준을 내려놓고 자연의 법칙을 원칙으로 세워놓고 걸어가면 성실한 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실한 분이 되었으면 이제는 성실을 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자,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성숙성이란 항상 배려하고, 그 다음에 확인과 거절을, 제일 중요한 게 확인과 거절을 잘하는 용기. 그래서 우리는 성숙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려, 하나는 용기. 이 용기 안에는 거절이 있고 확인이 있고, 이 두 가지입니다. 딱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숙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배려해야 돼요. 항상 배려. 자, 배려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수를 몇 수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몇 수. 그렇지 않고는 배려할 수 없어요. 이 일을 하고 나면 다음 일이 무엇이겠다 알아야지 내가 그 다음 동작까지 배려하지. 수를 못 내다보면 배려를 못합니다. 자, 텔레비전에서 비가 온다 하고 일기예보가 나오면 수를 몇 수 내다본다. 자, 비가 온다. 그럼 두 번째 비가 그친다. 세 번째 햇빛이 난다. 이게 이제 두 수를 내다봤다 이 말이야. 비가 온다. 자, 그 다음에 한 수 더 내다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 비가 온다, 비가 그친다, 햇빛이 난다. 그 다음 또 비가 온다. 요걸 여러분들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비가 온다를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야, 비가 그칠 건데 뭐 신경 썼냐 이라고 끝난다 이 말이야. 햇빛 날 건데 뭐하러 그렇게 신경을 썼냐 이렇게 하는데, 또 비가 올 수 있으므로 단단히 해둬야 된다 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비가 그칠 것을 알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하되, 또 비가 올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를 하더라도 단단히 해서 비 피해가 없도록 할 줄 안다. 이게 수를 내다보는 거예요. 한 수, 두 수, 세 수. 최소한 인생은 세 수는 내다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려를 하려면 세 수는 내다볼 수 있도록 항상 가르쳐라. 오늘도 보라고. 여러분들 공양하는데 세 수만 내다보면, 아, 내가 깨끗하게 먹어줘야 되겠구나. 그럼 설거지하기 쉽겠네. 이런 게 뭐예요? 수를 내다보면. 그게 뭐예요? 배려다 이 말이야. 배려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를 몇 수 내다봐야 된단 말이야. 이걸 어릴 때부터 훈련해야지 성숙해진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확인과 거절. 이걸 할 줄 알아야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못 시키고 있다. 배려는 다소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려도 수를 몇 수 내다보는 배려가 아니고 그저 그냥 양보하는 정도의 배려밖에 못하고 있어요. 조금 참고 기다리는 그 정도 배려밖에 못해요. 수를 내다보는 배려가 있다면. 특히 확인과 거절을 통한 용기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드는 일은 참으로 적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자, 확인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 하셔야 된다. 매우 죄송합니다만. 네, 매우 죄송합니다만. 네. 저로서는 약속하기 어렵습니다.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거절하는, 확인이 아니고 거절하는 훈련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거절. 거절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시키라고.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심부름을 시킬 때 만약에 나 안 해!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면 안 된다.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정중히 거절하는 훈련을 시켜야지 언제 어디서나 거절을 그렇게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이렇게 용기 있는, 즉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우리는 이런 걸 잘 안 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끝이야.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나중에 대인관계에서 제대로 된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거절을 정말 잘못하면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정중히 거절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우리 사회에서 지금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생기는 엄청난 일이 많습니다. 주로 사기를 당했다 이 말은 다 확인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확인. 그 친구가 소개한 사람이니까 믿고 이러면 안 된다 그지? 그 친구도 잘못 알고 소개할 수도 있어. 어릴 때부터 확인을 철저히 했어요. 네. 이때 확인할 때도 표현을 정확히 가르쳐 주십시오. 만일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많이 시켜놔야 됩니다. 만일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글로써 쓰도록, 글로써. 꼭 글로써. 이렇게 해서 사인도 받도록 이런 훈련을 집에서부터 시켰어요. 네, 집에서. 만약에 엄마가 네 이번에 점수 많이 올리면 엄마가 뭘 해줄게 이렇게 하면 끝나면 안 돼. 그 자리에서 훈련해. A4 용지 하나 가져와서 만일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하고 방금 엄마가 내가 시험 몇 점 올리면 해준다 이렇게 쓰라라. 이렇게 훈련을 시키란 말이야. 그래서 써서 엄마 사인, 그 다음에 옆에 들은 사람, 참고인.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철저히 시켜놔야지 커서 확인 안 해서 문제가 생겨서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야, 네가 그럴 수 있어? 분명히 네한테 말했잖아. 해주기로. 근데 딱 잡았대.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가서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자기 안 했다고 딱 잡았다면 끝이에요. 그러면 돈은 조금 잃을지 모르나 몇십 년 동안 그 인간관계 했던 그 사람 자체를 잃게 돼. 그리고 잃는 거로 또 안 끝나요.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되면 이번 생에 원수로 안 끝나요. 다음 생에 또 만나야 돼요. 엄청난 과보가 그 뒤에 이어져 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과 확인을 정말 잘 가르친.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거절이나 확인을 잘하는 가정은 늘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이거 잘하는 분들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자기 집에 꾸러 가지 않을 정도로 다 살아요. 사는 사람들 보면. 근데 이 거절 확인을 못하는 분들 보면 계속
보증서주 가지고 뭐 해가지고 뒤에 자기는 잘 사는데 뒤에 이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 뒤에 엉뚱한 일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게 뭐냐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뭐 용기를 훈련받지 않았어. 이걸 뭐라고? 미성숙이라고 그래. 우리는 달력의 나이는 많지만 용기를 가지고 거절하고 확인하지 못한 미성숙한 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달력의 나이가 많다고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아직 성숙하지도 못했는데. 에? 앞으로 세상은 달력의 나이로서 어른을 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지만 제대로 자리를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전에는 연세만 많으면 달력의 나이 많으면 무조건 말 들어 이러면 다 들었어요. 지금은 안 들어요. 왜? 바뀌었다. 세상이 달라졌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뭐 디지털로 넘어간 이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디지털에는 디지는 탈이 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제대로 안 하면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이가 어리든 많든 이런 걸 따지지 않다며. 제대로 안 한 분은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다고. 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전혀 세상이 달라져. 너무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데 아직도 그 세상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할 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되지 마시라. 이런 글을 쓸 때 만일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여쭙기는 이런 글을 쓰시려면 마음 자세는 나는 이런 거 안 써도 돼. 그렇지만 너가 이 말을 하고 내를 나한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 자신의 신뢰를 잃게 된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이걸 쓴다는 마음이어야 이런 걸 당당하게 요구하고 씁니다. 내가 혹시 나중에 뭐 사기 당할까 봐 써놔야지 이러면 내 양심이 부담이 돼서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하지도 못하고 쓰는 것도 뭐 쭈삣쭈삣하고 특히 상대방이 한 방 팍 미면 그냥 멈칫거립니다. 야, 그럼 꼭 써야 되냐? 이렇게 하면 그냥 못 써요. 왜? 자기가 혹시 무슨 탈이 날까 봐 쓰려는 마음일 때는 그런 말을 하면 못 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뭐 내가 너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왜? 내가 그동안 너하고 잘 지냈던 시간이 뭐 자그마치 20년인데 너가 또 혹시 잊어버리고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20년 동안 좋은 사이가 나로 하여금 뭐 신뢰가 잃도록 한다면 내가 아까워서 안 된다. 그래서 너가 혹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큰 가슴으로 이런 말을 하고 써야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사인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철저히 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나가도록 도와드려야 제대로 된 성숙한 사람이 된다.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도 시키지 않고 가정에서 시키지 않고 그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효도하는 자녀가 될까요? 어림없습니다. 자, 성숙의 상징.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고 싶다면 대나무를 본받으시라. 나무 중에 최고가 대나무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뭐 쭉쭉 크고 싶습니다. 이렇게 쭉쭉 크는 나무가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의 특징을 여러분들을 잘 보십시오. 대나무는 제가 꼭 선물하려고 합니다. 이 대나무를 닮아서 너도 사람 중에서는 대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사람 중에서는 대인이 되라. 왜? 대나무를 닮았어. 대나무는 늘 법문을 해줍니다. 너가 진정 누구보다도 빨리 쭉쭉 뻗어가고 싶으냐? 지속적으로 쑥쑥 크고 싶으냐? 그럼 먼저 마음을 비우라.
대나무는 이게 비우는 것을, 비워서 큰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아는, 이 속을 쏙 비우는, 비운다는 말은 상대 먼저 잘 되라 소리입니다. 항상 상대 먼저 잘 되라는 마음이 비운 마음입니다. 이게 불교로 말하면 보살행입니다. 이타행. 너가 이롭고자 한다면 먼저 상대를 이롭게 하라는. 왜? 너가 일산화탄소를 주지 않으면 산소는 들어오지 않아. 너가 먼저 상대 먼저 잘 되라고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너는 쭉쭉 클 수 없단다. 이 대나무가 보여줍니다. 비우더라도 여기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딱 줄이 딱 두 개가 나 있어요. 딱.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는 확인이고 하나는 거절입니다. 네가 상대 먼저 잘 되라고 언제나 배려하더라도 확인과 거절은 마무리를 확실히 하는 도구니 이 마무리를 깔끔하게 확인 하나 하고 거절 하나에 매듭을 지어야 그리고 또 너를 비우고 매듭을 짓고 또 너를 비우는 대나무를 닮아야 나무 중에 대나무가 되듯이 너도 대인이 된다. 그래서 제가 14세 되면 이 대나무를 화분에 하나 키우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상징적으로 조화를 하든지 해서 대나무가 갖고 있는 상징성, 나무 중에 가장 큰 나무를 닮아라. 그러려면 항상 배려하는 상대 먼저 비우라 말이야. 너를 상대 먼저 잘 되라고 배려하고 하나는 환인과 거절에 마무리를 깔끔히 해서 매듭을 지어서 또 성장하고 매듭을 지어서 대나무를 닮아가라.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를 부처님인 줄 알고 곁에 두고 늘 부처님 법문 듣듯이 이게 살아있는 경전입니다. 세상이 경전이라는 소리가 이래서 하는 겁니다. 이걸 딱 보고 대나무 부처님이 늘 나에게 일러주거든. 항상 먼저 상대방 잘 되라고 배려하면서도 확인과 거절은 깔끔하게 해서 매듭 짓고 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법문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곁에 두도록 그래야지 여러분 가정은 성숙해져. 여러분 자녀도 성숙한 자녀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야지 신뢰받는 명품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품이 좋으려면 성실성과 성숙성. 세 번째, 풍요의 심리를 갖춰야 합니다. 이게 심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풍요의 심리를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세상은 잘 보시라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상은 단 한 사람의 성자만 있는 경쟁이 아닌 기회, 자원, 부가 넘치는 공간이다. 이게 풍요의 심리입니다. 풍요의 심리.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시라. 세상은 단 한 사람의 성자만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함께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항상 1등 하는 사람 금메달 주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은 단 한 사람의 성자가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단 한 사람의 성자만 있는 경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쟁.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내한테도 기회가 오고 내가 잘하면 자원이 내 쪽으로 끌려오고 내가 잘하면 부도 내 곁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이 세상은 넘치는 공간이다 하는 이렇게 여유로운 풍요로운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신뢰받는 명품이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첫째,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무언가 쫓기는 듯 하면 그분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늘 여유로우면 내가 잘하면 내한테도 얼마든지 기회가 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잘 되는 사람 봐도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괜히 뭐 꼬타리 잡아서 그 사람 뭐 어째서 그러면서 또 흠을 잡든지 이런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경쟁이 아니다는 사실을 아시죠? 언제나 잘하는 분에게 기회가 가고 자원도 가고 부가 가는 거지. 잘못하면 자기는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게 법칙이다. 그래서 법안을 손에 쥐으라고 하는 겁니다. 법칙을 알았어. 법의 눈을 뜨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마음이 여유로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맛이 없습니다. 늘 쫓기듯이 살면 자기만 힘드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다 힘듭니다. 왜? 계속 달달 볶아요. 그러다가 뭐 식용유라도 좀 넣든지 뭐 올리브 기름에 그냥 볶아요. 그냥 그렇게 막 타죠. 대부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이걸 꼭 이해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사변을 거치고 그러다 보니 너무 쫓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과 사는 여러분들도 때로는 부모님들이 너무 여유가 없이 막 아유 차 한잔 마시고 할게요 해도 아이고 해놓고 하면 되는데 우리 부모님은 공양하고 나면 설거지 해놓고 차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우리 밑에 세대들은 설거지가 뭐 그래 중요하냐? 차 한잔 딱 마시고 여유있게 설거지 해도 땐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고치라 해서 고칠까요? 안 고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설거지부터 하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꿀떡같이 하고 그 다음에 차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답은 정말 꿀떡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여러분을 저는 고치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게 더 나은 삶이라는 게 여러분이 여유를 가지는 게 더 나은 삶이라 그걸 고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가 볼 때는 너무너무 답답하게 보이죠. 근데 우리 부모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엄마 세대는 그렇지 우리 세대는 안 그래 이런 말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무슨 말하면 네 알았습니다. 그 말 해놔놓고 또 차를 한 잔 딱 끓여 어머니도 한 잔 드시오 하고 한 잔 왜냐하면 대답만 꿀떡같이 해도 그냥 지내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뭐 토를 다니까 이제 불편한 거예요. 토를 달지 않는 여러분 되시면 명품이 됩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를 고치라 하면 안 돼요. 내가 엄마 보고 고치라 안 하듯이 엄마도 내 보고 고치라는 하지 말아요. 뭐 서로 이해하고 살자. 그런 뜻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중요한. 그래서 대답만 꿀떡같이 하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뭐. 그럼 아이고 깜빡했네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엄마가 깨닫습니다. 자,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성품이 참으로 훌륭하셔야 됩니다. 즉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품이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 첫째, 성실하셔야 된다. 그죠? 성실성. 두 번째, 성숙하셔야 되겠죠. 성숙성. 자, 세 번째, 풍요의 심리. 이렇게 세 가지를 딱 갖춰서 하나하나 제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징성으로, 성실의 상징성으로 우리가 시계를 볼 때마다 시계는 이미 지나간 것을 더 이상
걸림돌로 삼지 않고 아직 오지 않았던 미래를 당겨서 걱정하지 않는 세계를 닮음, 그리고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1초 1초를 어기지 않고 약속을 지키듯이 살아가는 이 시계의 부처님 닮아서 성실하고, 그 다음에 성수각에서는 나무 중에 제일 큰 나무 대나무를 닮아서 대인이 되어 가도록 여러분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풍요의 심리를 가져야 된다. 이 세상은 경쟁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내한테도 손님이 와요. 제가 잘하면 우리 절에도 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내가 더 잘하는데 좀 더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대인들의 아름답고 참으로 훌륭한 풍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14세가 되면 우리는 국사식을 올려주자. 한 나라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자녀가 되라고. 그러면서 우리도 이때 행복 119 여러분 삶의 지침서로 이렇게 다 암기해서 항상 곁에 두고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계하고 우리는 뭐 대나무하고 선물을 주어서 성실성과 성숙성의 상징성을 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은보이, 네 가지 큰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 되라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용돈을 들여서 그걸 10년 동안 좀 더 이렇게 늘어나도록 잘 관리해줘서 14세에서 10년 관리 잘해서 그 돈으로 24세부터 창업을 해서 대기업이나 국가가 일자리를 뭐 창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회사를 하나 차려서 오히려 내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이런 우뚝 튼 사람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명품이 되어서 모두가 본받게 한번 해보자. 이런 공부 오늘 했습니다. 잘 정리됐어요? 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